배 블럭을 잘라가지고 좀 대충 떼어갖고 붙이면 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떵깡TV의 떵깡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에 코로나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요새 저도 이래저래 감금이 되고 격리가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영상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이쪽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뇌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로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비하는 이런 이쪽 산업을 비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순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광고 카피일 텐데요. 사람이 미래다, 두산중공 잘 아시죠? TV를 켜면, 옛날에 TV를 켜면 항상 거의 볼 수 있었던 TV 광고고,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물론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이런 광고를 했었지만 45살 명예퇴직으로 약간 또 최근에 논란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나름 또 두산그룹사에 약간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빌딩매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여러 부분이 옛날 한창 잘 나가던 그때의 모습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미래다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뜻, 포함한 뜻은 지금까지도 사실 너무 중요하고 그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AI 혹은 메타버스 모든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분들이 전부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도 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미래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아직까지 이런 산업분들 중에서 사람의 손을 많이 거쳐야 생산이 되고 이루어지는 아직 산업군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공업 산업들은 재료비, 자재비, 인건비가 실제 회사의 매출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으로서 느껴지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 한국 조선 산업이 호황일 때부터 정말 불황의 최고조를 맞을 때까지 조선소에 근무했던 1인입니다. 최종적으로 해양 물량이나 조선소가 문을 닫고 그런 거를 다 몸으로 사실 직접 두드려 맞았었고, 임금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 실제 정리해고, 회사 구독 등등을 조금 많이 겪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던 조선소가 해양 물량도 이제 없고 수주 물량 장고가 바닥을 쳤을 때 실제 그때까지도 계속 조선소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베트남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활하고 이쪽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 한 5년이 넘었고요. 일단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첫 번째,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이 아니고 옆 피라미드 형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발 산업은 옛날 한국의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사양 산업으로 해외로 공장이 전부 다 이전을 했죠. 한국에도 물론 아직까지 신발을 제조하고 이런 곳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옛날 저도 옛날 그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작업자 출신 분들이 다들 위층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한 기술력 없이 옛날에 한때 잘 나갔으면 신발업에 일을 안 했겠죠. 중졸, 고졸 이런 분들, 작업자 출신 분들이 현재 임원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 허리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임원분들이나 이사분들 이런 분들이 위에 엄청 많이 포진해 계시고, 중간에 실제로 실무진들이 허리층이 없습니다. 대리과장급들이. 그래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최근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 젊은 층을 늘린다 해서 젊은 층이 이제 들어와서 사원 대리급들은 조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
그래서 실제로 체계화된 그런 교육이라든지 기술 없습니다. 거의 윗분들도 통밥으로 본인의 경력, 세월에 그런 부분에서 밑으로 이렇게 전파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껴지는 부분은 조직이, 나쁜 말로 하면 좀 나쁜 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역 피라미드 구조다. 직장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역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이 얼마나 힘든지, 피곤한지, 얼마나 부당한 게 많은지 많이 아실 겁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인력이 잘 없습니다. 실제 말을 들어보면 본인 신발을 이때까지 다 했다, 신발은 비행기보다 만들기 힘들다, 이런 말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결코 다른 분야에 근무를 해보신 분일까요? 전문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각 분야마다의 특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히들 다들 아시는 거와 같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밥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그 분야에서만 쭉 몸담고 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그냥 뉴스, 텔레비, 흔히들 우리가 접하는 매체 이런 걸로 주섬주섬 주워 들었던 분이지, 옛날에 기술도 없고 공장이 자동화 이런 부분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전문 인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새로운 신입 사원이 오면 이렇게 체계화된 교육이나, 물론 대기업 이런 데는 많이 체계화된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화도 많이 됐고 그런 체계화 교육이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거.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는 이쪽 계통의 그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옛날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세 번째로 아무래도 해외에 나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식을 하면 가끔씩 이런 구호를 외치죠. 우리는 하나다, 가족이다, 이런 거 그러죠. 실제 가족 아닙니다. 저 대놓고 얘기하는데 가족 아닙니다. 내 가족은 실제 내 가족이지, 그 사람들 가족도 실제 그 사람들의 가족이지, 회사는 절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체고, 실제 개인 업주가 회사에 정말 회장이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팔아서 그 사람의 이익을 창출해주는 하고, 그 사람은 너희들의 시간을 사서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조직이지 실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얼마 과거에 혹은 본인의 마인드가 노예 근성이 뛰어난지 가족은 모르겠고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차고 올라가고 그렇겠지만 본인의 남는 가족을 돌볼 시간이 좀 더 없었을 겁니다.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회사 문화 분위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정작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삼자가 봤을 때는 확실히 저 사람은 좀 그렇다, 이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역으로 그 사람이 봤을 때 가족을 조금 우선시하고, 흔히들 말하는 요새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을 조금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 보고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라떼는 말이야, 회사에서 죽었다. 내 때는 아들 넣는 것도 안 보고 다 회사에 다 출근해서 일했어.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아파도 자기는 출근을 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집이 무너진 애기 좀 집이 누가 아프다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지위에 올랐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이가 없죠. 저도 작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어이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 집에 가기 싫어하고, 집에 가서 대접 못 받고, 대우 못 받고,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가서 대화가 안 되니 그래서 집에 가면 심심하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은 평생 가지만 회사는 언젠가 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잘리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때 제 곁에 남을 사람이 누군지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일단 자재비, 인건비가 매출액의 메인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게 많습니다. 인건비가 문제가 되면 인건비가 싼 나라로 찾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형사업으로 되고 외국에 나왔을 때 뭐 중국,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금 또 베트남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인도네시아도 물론 그래서 인건비가 더 싼 총구석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저기 정말 뭐 방글라데시 정말 깡촌으로 계속 들어가고 하겠죠.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소모성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 한 명의 인건비는 결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지금 인건비에 비하면. 하지만 그 인건비가 싼 만큼 그 정도의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력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었을 때는 그 인건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늘어났을 때 그 인건비를 주면서 이 사람의 24시간 혹은 근무시간 8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8시간 동안 기계처럼 그 사람 손에서 생산성을 뽑아내야 되겠죠.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데도 조선소와 뭐 이쪽에 비교를 하자면 조선소는 정해진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 강도에서부터 차이는 월등하게 납니다. 조선소 근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실제 배 블럭을 잘라가지고 용접 대충 떼어갖고 붙이면 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쪽에서 종사를 하고 넘어온 사람으로서 정말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대한민국 경제를 정말 하나 바치고 있었던 하나 산업군인데 뭐 아무튼 업무 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정해진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조선소도 저 또한 또 옛날 2박 3일 그 힘든 상황에서 처리하고 뭐 힘들어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열정페이 뭐 그렇게 수당 100% 다 받지도 못했었고요. 신발 쪽에도 뭐 물론 힘듭니다. 계속 무한 반복 작업이고 한 자세로 굳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한 사람이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반복 작업인데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거기 사람 손에서 완전 풀로 기계처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쉬는 시간도 따로 없고 그 사람 하나의 뭐 인력 캐파라든지 사실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모성으로 약간 좀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외국 관리자 그리고 뭐 이렇게 주재원으로 나왔을 때 그 현지인한테 정말 한국이었으면 어디 신고당했으면 당장 깜빵이라도 갈 정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합니다. 심한 욕설이라든지 이거 정말 뭐 집어 던진다든지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없다 그래도 좀 있습니다. 어딜 가나 뭐 나이키 이런 쪽이나 뭐 그런 데는 CSR이나 그런 게 조금 많이 강화가 돼서 현지 애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한국 사람이 혹은 뭐 해외 관리자들이 잘리고 이런 게 좀 많다라고는 하던데요. 뭐 그쪽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인도네시아에 제가 알기로 뭐 올 초에도 한 명이 뭐 그렇게 조금 불미스럽게 현지인한테 뭘 뭐 먹었다고 그런 봉지라든가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해서 잘린 케이스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인권상에 보면 상당히 큰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지금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게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충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통밥을 굴려서 전문 기술인이 없다, 나이가 고령화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 먹고도 이렇게 중간 허리증이 있기 때문에 쭉 계속 이어나가면 쭉쭉쭉쭉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또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꾸준히 이렇게 돈을 뭐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들도 있긴 합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예전처럼 뭐 20년, 30년, 40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임원까지 달았다. 보통 되게 한국에서는 부장이 최고죠. 보통 부장이 최고인데 그 위로 쭉쭉 올라가서 이사, 상무, 전무, 뭐 법인장, 사장까지 달았다.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보통 저희 나이 또래 때는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가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꿈이라든지 가족, 워라밸 이런 걸 챙기면서 자기의 생활과 취미생활 이런 것도 적당히 섞어가며 하시는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조금 힘듭니다. 힘들고 해외 주제로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영상 시작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고 결코 뭐 누구를 비하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뭐 조금 서도 없이 이렇게 주저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본인에게 들을 말 뭐 이렇게 참고하실 부분 뭐 이런 부분만 쏙쏙 빼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떵깡TV의 떵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